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오르는 건 어려운데 내리는 건 쉽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로 시장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탑3 종목 말씀드릴 텐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뭐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시장이 되게 좀 지치는 흐름인데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특징적인 탑3 종목 이제 같이 보면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탑1 종목은 뭐 오늘은 누가 뭐라 그래도 HLB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인 이제 네.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예상컨대 이 HLB가 간암 이제 1차 치료제로 미국 FDA에 이제 승인을 받을 걸로 좀 긍정적인 예상들을 좀 했었는데 일단 승인이 이제 불발이 됐어요. 근데 뭐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오늘 뭐 8시 50분에 뭐 HLB에서 직접 진양곤 회장이 막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왜 불발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김도호 매니저님이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법, 첨단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제 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HLB가 이제 지금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하고 중국의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제를 같이 지금 병용 투여를 한 거 가지고 네. 삼상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국 의약품을 어쨌든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FDA에서 일단 불발을 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이제 또 다시 이제 재승인을 요청할 거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악재가 이제 아주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나왔고 HLB뿐만 아니라 HLB 관계사들이 지금 모두 다 한가에 이제 처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탑2 종목은 알테오젠을 해야 되지만 제가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오늘은 유한양행으로 좀 바꿨어요. 실제로 알테오젠 덕분에 저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상승했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 네이버 밴드에다가 개장 딱 하자마자 제약바이오 기업들 급락하길래 이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실제로 HLB가 임상 3상 실패를 했고 시판 허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엄청난 이제 기술 발전을 이뤘고 혁신을 이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게 이렇게나 좀 힘들다라는 네. 걸 이제 다시 한번 느꼈고 결국은 빅파마들하고 손을 잡고 빅파마의 임상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이제 시판 허가를 획득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로얄티를 수취하는 지금의 구도가 가장 좀 현명한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이제 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신약을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특히나 빅파마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FDA 3상을 통과해서 시판 허가 신청을 한 항암제들 중에서 시판 허가를 받을 확률이 무려 92%예요. 네. 전체 FDA의 승인 확률은 한 7%에서 8%밖에 안 되는데 고형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는 시판 허가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LB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판 허가 HLB의 이제 부진을 털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이 지금 리보세라닙 임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걸 가지고 렉라자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미국 FDA에 시판 허가를 했죠. 실제로 이제 아미반타맙 이것도 결국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이제 얀센 거기 때문에 미국 네. FDA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EGFR 변이에 대응하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최초로 미국 FDA에 신약 허가를 받는 특히 항암제에서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는 기업은 이제 HLB가 아니라 유한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한양행의 상승세 어제도 지금 6%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지금 3%가 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탑3 종목은 JLK라는 종목이에요. AI 의료기기 기업들이 요즘에 언급되는 횟수가 확실히 빈도가 좀 높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JLK가 오늘 장중에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 뷰노도 1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특히
비급여가 이제 적용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신제품 승인에 대한 기대감 또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LB 유한양행, JLK 세 가지 종목으로 오늘장 분석해 주셨고요. HLB에 관련해서는 투자의 눈에서도 이어지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떤 한 줄이 필요할까요? 네, 오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나아갈 길,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빅파마들을 등에 업고 뭐 신약 개발하는 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제 걸리는 엄청난 이제 과정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네. 따른 또 자본력이 이제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빅파마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 항암제 신약을 내놓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만약에 독자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판 허가를 받고 나서 매출이 나오려면은 일선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내원을 해가지고 그 폐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타그리스를 쓸 것이냐, 렉나자를 쓸 것이냐. 의사들이 결국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판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매출액을 결정하는 건 마케팅 역량이기 때문에 그 마케팅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건 성공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좀 낮다. 우리나라에 SK 바이오팜이 2026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엑스코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그때 신약 개발을 하고 나서 SK 바이오팜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폴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 작년 기준으로 무려 2,700억 정도 미국에서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성과를 거두는 정말 극히 드문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승인 받는 것도 문턱이 이렇게 높은데 만약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과연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높여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의 SC 제형 개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2027년 이후에 키트루다의 한 절반 정도의 이제 매출을 SC 제형이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한 3에서 5% 마일스톤을 추정하면 연간 6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한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렉나자 매출의 이제 로열티를 따박따박 이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구도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나아갈 길을 잡아야 된다. 물론 뭐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이제 봤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의 이제 케이스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HLB는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만 그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라는 자원에서 오늘 오장 한절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약 개발사보다는 플랫폼 기업이나 기술 이전 기업 쪽에 좀 바이오 종목 중에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 리뷰 시간도 네. 마련해봤는데요. 5월 3일 편입했던 퓨처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정받고 3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가 15,000원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볼까요? 네, 이제 딱 상단 14,000원에 지금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3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목표가를 시원하게 이제 터치를 했고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13,000원대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쭉 밀리다가 3일 전에 이제 강하게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전고점 14,000원 근처까지 딱 들어 올려놨거든요. 여기 이 자리를 이제 뚫으면 뭐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퓨처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립선암 신약 이게 이제 경쟁의약품인 플루빅토 대비해서 효능이 굉장히 좀 탁월하다. 환자들이 인정한 신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가치보다는 그걸 이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치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면 뭐 15,000원은 제가 이제 단계적인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 뭐 18,000원,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퓨처캠 리뷰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제 소개해 주셨던 제우스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 좀 5% 넘는 급등세 연출하다가 네. 지금은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해요. 대응 네. 전략이 필요하면 어제 이제 제우스를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을 거면은 진작에 좀 실적 발표를 하지 왜 이게 올빼미로 15일, 16일을 다 채우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로봇 쪽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1분기 때. 그런데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HBM용 이제 세정 장비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거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미국 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장비 공급이 이제 시작되는 2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600억 내외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지금 5천억대이기 때문에 경쟁 기업인 코미코가 지금 거의 시총이 1조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악재가 나온 제약바이오 쪽보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더 흔들리다 보니까 제우스도 이제 상승폭을 조금 이제 줄이긴 했습니다만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오히려 2분기 이후에 HBM 향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뭐 아직도 저는 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18,000원, 19,000원 뭐 요 자리에서는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를 제가 전고점 21,000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전고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고요.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HBM 향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거의 5배, 6배씩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배, 한 2.5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실적 가치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 21,000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오픈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 왔어요. 10만 1,600원 현재가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하루 네. 올랐다가 또 하루 빠졌다가 이런 식의 이제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고 시장 수급도 아주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되고 있다. 2차 전지 업종도 상반기 내내 지금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는데 차트를 보시면 뭐 이름값 할 만한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주전자재료 혼자만 추세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엔캠처럼 대주전자재료도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나름대로 좀 급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소재 기업 얘기하면 다 양극재 종목들만 얘기했었잖아요.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실리콘 음극 복합 산화물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하고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재료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리콘 음극재 매출 자체가 거의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소재를 처음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매출이 인식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포르쉐의 전기차 모델 타이칸에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가 공급하는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고 그 모델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앞으로는 GM이라든지 테슬라, 폭스바겐 쪽에서도 어쨌든 이 실리콘 음극재가 충방전과 관련된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출력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 소재의 어떤 그 열량 대비 이제 단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배터리의 이제 효능을 현저하게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업황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긴 합니다만 한두 종목 정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대주전자재료는 코스닥 150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시총이 비교적 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방향성 측면에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조금 여유 있게 중기 관점으로 1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극재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수혜 입을 수 있길 대주전자재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앞서 제가 탑2 종목으로 유한양행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한양행 얘기하면 꼭 같이 이제 언급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32,650원 현재가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레이저 티닙 상품명 이제 랭라자 네. 이 레이저 티닙의 원 개발자가 제노스코라는 회사예요. 제노스코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인데 이 바이오테크 기업의 대주주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스코텍이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 티닙을 처음 이제 발굴한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스코텍이고 오스코텍이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후보 물질 이전을 해가지고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쪽으로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전을 해서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FDA 이제 신속 심사 승인을 받아서 8월경에 이제 시판 허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HLB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는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오늘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한양행이 그 첫 번째 이름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지금 미국 FDA와 유럽 EMA에 동시에 지금 시판허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승인을 받게 되면 해외 매출에 대한 로열티는 유한양행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국내에 이미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 환자들한테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바로 이제 오스코텍이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임상 3상 성공에 따른 이제 마일스톤이 올해 한 2,400만 달러 정도 오스코텍 쪽으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 추세를 보면 지금 유한양행은 시총이 5조가 넘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비하면 이제 시총이 조금 작은 중소형주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1조 원 좀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면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또 오스코텍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전고점 이제 박스권을 좀 넘어가면서 장중에 이제 제법 강한 이제 상승세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HLB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차트 흐름 자체가 오히려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은 추세 우상향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코텍은 또 이제 렉나자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이제 초기 치매 치료제로 이제 쓸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임상 1회 이상 환자 투약이 이제 개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나네맙이라든지 레카네맙 같은 이미 FDA가 이제 승인을 할 걸로 예정이 되는 레카네맙은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요. 도나네맙은 원래 올해 이제 1분기 안에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역시 또 6개월 정도 좀 연기가 좀 됐었거든요. 이런 이제 초기 치매 치료제에 대응하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뭐 단기간점으로 4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대주전자재료와 바이오에서는 오스코텍 두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